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된장을 드시고 계신가요? 된장찌개를 매일 끓여 드시거나 된장국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된장은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이니까요. 장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분들, 즉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된장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심각한 것은 과도한 된장 섭취가 3개월 안에 나트륨 과다로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부종을 만들어서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된장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며 매일 국물까지 다 드시다가 나트륨 과다, 고혈압 악화, 전신 부종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된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된장을 얼마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부종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500명이 넘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된장과 신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된장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 전통 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 비타민 B, 이소플라본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장 건강, 항산화 효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된장에는 3가지 주의해야 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된장 한 숟가락, 약 15g의 나트륨이 약 600mg에서 800mg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500mg에서 2000mg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 2000mg을 한 끼로 다 채우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만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면 나트륨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깁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둘째는 칼륨입니다. 된장 100g의 칼륨이 약 210mg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 칼륨을 100mg에서 150mg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안 되어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인입니다. 된장 100g의 인이 약 170mg 들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는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된장을 많이 먹으면 인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런 성분들을 잘 처리하지만 크레아티닌이 2.0이면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안 남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된장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된장 먹는 방식들이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정기 방문에서 만난 환자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주시는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님은 3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 3기로 관리받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번 수치 확인에서 갑자기 2.9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이 45% 증가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평소 140에서 9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80에서 11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바뀌었거나요? 그러자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집사람이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된장찌개를 많이 끓여 먹었어요. 한번 끓이면 3일은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된장찌개예요. 국물까지 다 먹고요. 제가 하루 몇 그릇씩 드셨나요? 라고 물으니 환자분께서 답하셨습니다. 한 끼에 큰 그릇으로 하나씩이요. 하루 3그릇이요. 국물이 구수해서 다 먹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된장찌개 3그릇이면 나트륨이 하루 6,000mg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3그릇이면 6,000mg입니다. 권장량의 3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0이면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관 속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The kidneys filter waste, 높은 sending it down 혈압은 the 신장 ureters. 혈관을 The fluid 압박하고 collects in the bladder, 손상시킵니다. ready for elimination. 신장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이 2.0에서 2.9로 급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은 것입니다. 부종이 심해지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먹으려고 된장찌개만 먹었는데 그게 신장을 이렇게 나빠지게 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이 일반적으로는 건강식품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국물까지 매일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로 신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환자분께 된장찌개를 즉시 줄이시라고 권했습니다. 된장을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고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조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조정하고 이뇨제를 드렸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4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개선된 것입니다. 혈압도 145에서 85로 안정되었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찌개를 줄이고 저염식을 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나트륨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상태에서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매일 여러 그릇 먹으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급상승하고 신장 기능이 3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된장 국물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신장 질환이 있으면서 된장찌개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 야간 당직 중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호흡곤란과 전신부종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얼굴, 손, 발, 배까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직 의사로 호출되어 환자분을 보러 갔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확인하니 배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폐부종이었습니다. 혈액 확인 결과 크레아티닌이 3.2, 나트륨이 148ml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저는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이뇨제를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30분 후 환자분의 호흡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환자분이 안정되신 후 보호자분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평소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그러자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을 너무 좋아하세요. 매일 아침은 된장국, 점심은 된장찌개, 저녁은 쌈장에 쌈을 싸 드셔요. 그리고 밥에도 된장을 올려서 비벼 드시고요. 제가 하루 된장을 얼마나 드시는 것 같으세요라고 물으니 보호자분께서 답하셨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된장이 한 숟가락, 된장찌개에 2숟가락, 쌈장에 1숟가락, 비빔밥에 1숟가락이요. 하루 총 5숟가락 정도요? 75g쯤 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75g이면 나트륨이 4000mg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폐부종의 원인이 바로 과도한 된장 섭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된장 75g에는 나트륨이 약 4000mg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식사에 나트륨까지 더하면 하루 총 나트륨이 5000mg에서 6000mg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3.2면 신장이 나트륨을 거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트륨이 계속 쌓이면 수분이 몸에 고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고 그 다음 손과 얼굴이 붓습니다. 마지막에는 폐에 물이 찹니다. 폐에 물이 차면 산소 교환이 안 되어 호흡곤란이 옵니다. 오늘 응급실에 늦게 오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을 좋아하셔서 매일 해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환자분은 3일간 입원하셔서 투석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빼내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 부종이 빠지고 호흡도 편해져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된장을 절대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크레아티닌이 3.2면 신장 기능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된장을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소량만 드세요.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조금 드세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3.0 이상인 상태에서 된장을 매일 여러 형태로 과다 섭취하면 나트륨이 축적되어 전신 부종과 폐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크레아티닌이 3.0 이상인 분들은 된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사례,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최형, 우리 아버지가 요즘 혈압이 자꾸 올라가셔.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된대. 신장도 안 좋으신데 걱정이야. 혹시 좀 봐줄 수 있어? 친구가 워낙 오래된 사이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 선생, 내가 혈압이 자꾸 올라가. 약을 먹는데도 170에서 180이 나와. 그런데 나는 짜게 먹지도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식을 좋아해. 특히 된장이 좋아서 매일 먹어. 아침에 된장국,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쌈장, 그리고 김치도 매일 먹고. 근데 소금은 안 쓰거든. 다 된장으로만 간을 하니까 건강하게 먹는 거 아니야? 제가 혹시 된장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것 같으세요라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답하셨습니다. 된장국에 한 숟가락 반, 된장찌개에 2숟가락, 쌈장에 한 숟가락이요. 한 5숟가락 정도? 그리고 국물은 다 먹어요. 구수하고 맛있거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된장의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안 쓰셔도 된장의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된장 5숟가락이면 약 75g입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약 4000mg 들어 있습니다. 김치까지 드시면 하루 나트륨이 5000mg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이 혈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혈액량이 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약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높은 혈압은 신장 혈관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나트륨 과다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이 신장을 더 나빠지게 하고 나빠진 신장이 나트륨을 더 못 배출하고 이는 다시 혈압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이 우리 전통 음식이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트륨이 이렇게 많다니 몰랐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된장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 한 숟가락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김치도 하루 한두 조각으로 제한하세요. 한 달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아버지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 150에서 85 정도로 떨어졌대. 된장을 줄인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된장을 국물까지 매일 여러 번 먹으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신장 기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된장 섭취량과 국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창에 신장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된장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된장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된장도 적절히 선택하고 조합하면 신장에 부담 없이 발효식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27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크레아티닌 2.0 이상인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된장 먹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한 방법. 저염된장 소량 사용.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염된장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된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저염된장은 일반 된장보다 나트륨이 30에서 50% 낮다는 것입니다. 일반 된장 15g에 나트륨이 800mg이라면 저염된장은 400mg에서 560mg입니다. 그러니까 저염된장을 사용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된장의 유산균, 이소플라본 같은 좋은 성분들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만 줄어들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염 된장을 구입하실 때 꼭 라벨을 확인하세요. 100g당 나트륨이 30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 된장은 5000mg 이상입니다. 된장국을 끓이실 때 저염 된장을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일반 된장보다 간이 약하다고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표고버섯,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서 감칠맛을 더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저염 된장 사용량은 반 숟가락, 약 7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나트륨을 200mg에서 280mg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드세요. 매일 드시지 마세요. 크레아티닌이 3.0 이상이면 일주일에 1회로 줄이세요.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30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저염 된장을 구입하고 일주일에 1회만 반 숟가락 사용해서 된장국을 끓여보세요. 건더기만 드세요. 둘째 주에는 일주일에 2회로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혈압과 부종을 확인하세요. 혈압이 안정적이고 부종이 없으면 계속하세요. 넷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크레아티닌과 나트륨 수치를 점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된장의 발효식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수치와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방법, 된장 3장, 저염 플러스 채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염 된장에 채소를 듬뿍 섞어 쌈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나트륨을 희석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채소를 섞으면 된장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쌈장 한 숟가락에 된장이 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채소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염 된장 반 숟가락에 오이, 양파, 풋고추를 잘게 다져서 섞으면 나트륨은 줄고 부피는 늘어납니다. 만족감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은 줄이는 것이죠. 게다가 채소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오이와 양파는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으면서도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입니다. 채소의 수분도 나트륨을 희석시킵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염 된장 반 숟가락, 오이 50g을 잘게 다지고 양파 30g을 다지고 풋고추 1개를 다져서 섞으세요. 참기름 몇 방울을 추가하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설탕이나 무료든 넣지 마세요. 당분이 추가됩니다. 이 쌈장을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때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세요. 한 끼에 한 숟가락 정도만 드시고 남으면 냉장 보관하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쌈장에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절대 넣지 마세요.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마늘은 넣어도 되지만 과도하게 넣지 마세요. 고추장도 나트륨이 많으니 넣지 마세요. 30일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일주일에 2회, 이 쌈장을 만들어 보세요. 저염 된장 4분의 1숟가락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일주일에 3회로 늘리고 저염 된장 반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셋째 주에는 혈압과 부종을 확인하세요. 넷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크레아티닌과 나트륨을 점검하세요. 한 달 후 된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없으며 신장 수치도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된장의 맛을 즐기면서
나트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방법. 무염된장 직접 만들기.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염된장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소금을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된장의 나트륨은 대부분 발효 과정에서 넣는 소금에서 옵니다. 소금을 빼면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염된장은 신장 질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된장입니다. 게다가 직접 만들면 원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콩을 사용하고 발효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콩 500g을 하루 불린 후 삶습니다. 으깨서 메주 모양으로 만듭니다. 볏짚에 매달아 2주에서 3주 발효시킵니다. 이때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발효가 끝나면 메주를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만든 후 갈아서 된장을 만듭니다. 이 무염된장은 냉장 보관하시고 3개월 안에 드세요. 소금이 없어서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무염된장은 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로 맛을 보완해야 합니다. 표고버섯 가루, 다시마 가루, 들깨 가루를 섞으면 감칠맛이 납니다. 마늘과 생강을 추가하면 향이 좋아집니다. 하루 무염된장 사용량은 한 숟가락, 약 15g까지 가능합니다. 소금이 없으니 양을 조금 늘려도 됩니다. 하지만 칼륨과 인이 여전히 들어있으니 과다하게 먹지는 마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무염된장도 일주일에 4회에서 5회로 제한하세요. 매일 드시지 마세요. 국을 끓일 때는 여전히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직접 만들기 어려우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무염된장을 구입하세요. 라벨의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30일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무염된장을 구입하거나 만들기 시작하세요.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 구입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둘째 주에는 일주일에 3회 무염된장으로 국이나 찌개를 끓여보세요. 한 숟가락 사용하세요. 셋째 주에는 일주일에 5회로 늘리세요. 맛을 익히세요. 넷째 주에는 혈압과 혈액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과 나트륨이 안정적인지 점검하세요. 한 달 후 된장을 자유롭게 즐기면서도 나트륨 걱정 없이 혈압도 안정되고 신장 수치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된장의 모든 장점을 누리면서 나트륨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안전성이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된장은 우리 전통 발효 식품이지만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인 분들에게는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해야 할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하루 3그릇씩 매일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하루 6,000mg이 되어 혈압이 180에서 110까지 급상승하고 신장 기능이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2.0에서 2.9로 급증합니다. 둘째는 된장을 하루 75g 이상 여러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4,000mg 이상이 되어 전신부종과 폐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된장 국물을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신장 기능이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대로 안전한 방법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저염 된장을 하루 반 숟가락 이하,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200mg에서 280mg으로 줄이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크레아틴인 3.0 이상이면 일주일에 1회로 줄이세요. 둘째는 저염 된장에 오이, 양파, 풋고추를 섞어 쌈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채소가 나트륨을 희석하고 부피를 늘려서 만족감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은 줄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일주일에 3회 드세요. 셋째는 무염 된장을 직접 만들거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어서 나트륨 걱정이 없지만 칼륨과 인이 여전히 있으니 하루 한 숟가락, 일주일에 5회로 제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된장을 드실 때는 반드시 3개월마다 크레아틴인, 혈압, 나트륨, 부종을 확인하세요. 수치가 올라가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매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일주일에 2회로 줄이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그리고 다음에 병원 가실 때 혈압과 수치를 확인하세요.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면서 된장을 매일 드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500명이 넘는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지시나 개별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호흡곤란, 심한 전신 부종, 혈압 200 이상 상승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폐부종이나 고혈압 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된장은 우리 전통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양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현명하게 드시면 신장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